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밀양에서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유튜버가 이 사건의 가해자를 신상 공개하면서 유튜버식 정의 구현에 나섰는데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리는 등 사적 제재 위험성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적 제재의 배경은 무엇인지, 유튜브에서 사적 제재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권락훈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법무법인 골드웨이 권락훈 변호사입니다. 네. 6월 초부터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최근 2차 가해 논란 이후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게재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6월 1일이죠. 예, 네. 나락보관소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2004년경 발생한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고,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높은 조회수를 보이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고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요. 네.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2004년부터 밀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2024년 6월 5일 그리고 2024년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밀양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은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영상이 업로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 동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네. 오히려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틀이 지난 2024년 6월 3일경 해당 유튜버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해당 유튜버는 2024년 6월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라는 공지글을 올렸고요. 같은 날 피해자들은 해당 유튜버에게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오후까지도 피해자들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상의한 이후에 2024년 6월 5일 21시 30분경 1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글은 6월 6일 새벽에 되어서야 삭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해당 유튜버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차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2024년 6월 6일 일방적으로 또다시 영상을 업로드했고, 2024년 6월 7일 17시 40분경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 등도 전부 내렸습니다라는 공지글을 게시한 이후에 네네.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 만에 2024년 6월 8일 일부 영상을 복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의 역할은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TV나 신문 또는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언론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그에 따른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반드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돌아온 디지털 교도소, 이런 것 같은 사적 제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우선 사적 제재라는 것은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제재를 의미하는데요. 예. 이러한 사적 제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형사 절차 또는 민사 절차 등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재형법정주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뭐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네네. 예. 게다가 또 이런 무리한 사적 제재 배경에 돈벌이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일부 유튜버가 금전을 대가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점이 처벌의 정도 및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적 제재가 예. 오히려 더욱 불공정할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규제 방안이 없는 건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좀 예고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해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측에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예. 유튜브 회사에. 예. 예. 그런데 유튜브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지는 않았어요. 뭐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자율규제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에도 자체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유튜브 자체 규정을 좀 살펴보면 예. 예. 그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신고를 이렇게 받게 되면 유튜브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만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간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해당 유튜버에게 1차 경고 조치를 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2주 동안 동영상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2차 경고 조치를 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도 90일 이내에 또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채널을 폐쇄한다는 것이 유튜브의 자체 규정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유튜브 자체 검토 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걸립니다. 기간이. 예, 그거 외에도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의 자체 규정은 그 이미 명예훼손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네. 명예훼손 행위를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명예훼손적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의 실효적 수단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네네. 90일이라면 진짜 너무 긴 시간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명백하게 명예훼손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좀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우선 유튜브 등의 매체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예.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 제재가 이렇게 논란이 된 건 공적인 처벌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사건들에 대해서 공적 처벌의 정도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적 제재를 만약에 허용한다면 처벌의 주체, 기준 또는 방식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도 이 사법 체계에 대한 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우선 그 사적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본적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락훈 변호사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 6월 들어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덥네요. 예, 올여름 특히 엄청난 무더위가 전 세계를 덮친다. 올해가 가장 덥다. 말이 맞는데 요즘 진짜 체감하게 되는 것 같지. 이게 다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진행되는 온난화 영향으로 전 세계 곳곳이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6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올해는 폭염이 일찍 찾아온 데다가 그 정도가 심한 만큼 철저한 온열 질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폭염도 이제는 자연재난의 하나로 보고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걱정인 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더울 때는 물 많이 마셔주시고요. 그리고 집 많이 더우면 집에 있지 마시고 집 근처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 이런 곳에 가셔서 더위를 또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도 무방비로 온열 질환에 노출돼 있다 아닙니까? 지난해 8월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폭염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권고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망자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름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이 피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휴식 시간 제공같이 폭염 관리 대책이 제대로 시행돼야 할 겁니다. 올해는 부디 안타까운 소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동구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전방이 10곳으로 늘었다고 하는군요. 예, 전방이란 말 참 오랜만이지. 듣기만 해도 정겨운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를 가지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흔히들 전방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 전방이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동구 곳곳에 문을 열고 있다 카대에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한 라면, 카레, 과자 같은 이 식료품이나 양말, 휴지 등 생필품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통장의 지원을 요청하는 주민에게 이 교환권을 나눠주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모처럼 훈훈한 이 따뜻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은데 기부할 때도 좀 더 내 나눔이 어떻게 쓰일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후원 물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하는 이런 문화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우리 되입시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외국인 강사 등록, 외국인 강사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여서 16곳의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했습니다. 예,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정말 컸을 텐데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로 여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성추행한 이 외국인 강사 외에도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를 고용할 때는 더더욱 철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이 외국인 강사라는 점에 좀 집중할 게 아니라 미취학 아동 성추행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좀 본질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장 내에서만 실시할 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들에서도 이런 예방 교육들이 좀 의무적으로 여기저기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침의 생각이었습니다.